있어도 걱정, 없어도 걱정. 50+라 더 궁금한 돈이 뭐길래. 당신의 전산기 오늘 4부. 있어도 걱정, 없어도 걱정. 50+라 더 궁금한 돈이 뭐길래. 시작합니다. 돈이 뭘까요? 늘 궁금해요. 답이 안 나옵니다. 오늘은 좀 여러분께 답을 드리고자 하는데 함께 하시면서 아마 해결책 찾아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저희 지난주에는 개인 사업자 종합소득세 신고에 대해서 그 종합적인 내용과 팁을 이야기했는데요. 오늘은 앞서 예고해드린 대로 조금 더 깊게 들어가서 세금 신고 절차부터 시작해서 세금 추징까지 세무 관련 이야기 나누고 또 더불어서 세무조사 사례까지 듣는 시간을 함께 해보겠습니다. 우리 청취자 여러분 중에서 사업하시는 분들 참 많으신 것 같아요. 특히 귀를 좀 기울여 주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MG 세무조사 컨설팅의 조명기 대표 자리 함께 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세무조사로부터 고객의 꿈을 지키는 MG 세무사 컨설팅 조명기입니다. 아, 네, 반갑습니다. 오늘 단단히 준비하고 오신 것 같아요. 네, 감사합니다. 네, 저희 지난달에 뵙고 오랜만에 뵙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네. 지난주에 그 종합소득세 신고 관련해서 이야기를 나누셨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네네. 그래서 오늘은 이제 소규모 사업자와 또 2곳 이상의 근로소득이 있는 분들이 더 쉽고 더 편하게 신고할 수 있는 절차와 또 세무조사 사례 등을 통해서 추징되는 그런 사례를 알아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이제 먼저 저희가 이제 사업하시는 분들 들으시면 좋을 것 같아라고 말씀드렸지만 사업자분들 중에는 소규모 자영업자부터 시작해서 조금 큰 규모의 사업장까지 경영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요. 이 소규모 사업자라면 주로 일단 어떤 분들을 말하는 걸까요? 소규모 사업자. 소규모 사업자는 매출액이 일정 금액 이하를 소규모 사업자라고 얘기를 합니다. 네. 직전 사업년도 그러니까 2016년도 사업 매출액이 네. 업종별로 2,400만 원에서 6천만 원 이하인 경우에 소규모 사업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년도 2017년도? 네, 2016년도. 아, 그래요? 왜냐하면 올해가 2017년도를 소득세 신고하기 때문에 네. 그 전년인 2016년도가 기준을 삼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러면 이제 이 소규모 사업자분들 경우에는 사실 이 신고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잘 모르는 경우도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올해 신고와 관련해서 좀 더 쉽고 편리하게 신고할 수 있는 절차나 방법이 있다면 좀 알려주시죠. 네. 소득세는, 소득세 신고는 그 세무서를 방문하지 않고 국세청 홈택스 전자신고를 통해서 네. 이용을 하면 편리하게 신고를 할 수가 있습니다. 또 국세청에서 올해부터는 이제 모두 채움 신고서라는 네. 소규모 사업자가 사인만 해서 제출을 하면 신고가 될 수 있는 그런 모둠 채움 신고서라는 거를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네네. 그럼 따로 준비할 게 특별히 없나 봐요? 네. 예전에는 떼다 주고 이랬던 것 네. 같은데. 그래서 거기에 관련된 네. 신고 내용에 수정할 게 있는지 아니면 수정할 게 없는지를 검토해서 네. 수정할 게 없으면 바로 이제 ARS 1544, 9944 네. 국세청 AR을 통해서 바로 신고를 하시면 되고요. 네. 만약에 이제 내용을 검토를 했더니 수정할 게 있다. 그런 경우에는 이제 홈페이지 들어가셔서 수정해서 신고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웬만한 거는 이제 일단 국세청에서 다 알아서 먼저 다 조사해서 이렇게 채워놓고 네, 사인만 하게끔 그래서 네. 모두 채움 신고서라는 게 이제 또 새롭게 생겨난 거군요. 네. 근데 이제 이번 5월 소득세 신고 기간에는 또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이 근로장려금이라는 게 뭔가요? 근로장려금은 국세청에서 일을 하고 있는 저소득자 가구를 이제 실질 소득을 지원하기 위해서 지원하고 있는 건데요. 근로 의욕을 높이고 또 자녀 양육을 지원하기 위해서 총 한 300만 가구에 지급하고 있습니다. 일을 하고 있는데 나라에서 돈을 준다고요? 네. 소득이 적은 경우에 해당이 됩니다. 네. 지금 이제 올해 이제 바뀐 내용으로는 이제 수급 연령이 30세까지 네. 낮아졌고요. 네. 작년보다 한 9만 가구가 증가한 것으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근로장려금은 가구당
최대 250만 원. 또 자녀 장려금은 자녀당 최대 50만 원까지 네.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건 이제 해당 그 자격이 되는지 한번 꼼꼼히 살펴보셔야 될 것 같아요. 네, 놓치지 그렇습니다.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번 소득세 그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면서 이제 소규모 사업자 분들 가운데에는 특히 이제 현금 거래를 주로 하는 그런 업종에 계신 분들이 좀 계시잖아요. 네, 이제 많이 물론 있습니다. 카드를 많이 쓰지만 또 현금 거래하는 경우도 많은데 그럴 경우에는 반드시 그 기장이라는 것을 세무사를 통해서 하는 게 좋다 이런 얘기들을 들었거든요. 네. 진짜 그런 건가요? 네. 국세청이 정한 이제 경비율을 원가로 인정을 해주는 것이 이제 추계 신고 방법이 있고요. 네. 장부를 잘 기장을 해서 세금을 신고하는 이제 장부 기장 신고 방법 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네. 근데 기장을 하면 좋은 이유는 기장을 통해서 산출된 비용이 국세청에서 일률적으로 적용하는 그런 경비율에 비해서 비용이 클 경우에는 네. 기장을 하는 것이 훨씬 절세 효과가 높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이 평소에 기장을 꼼꼼하게 하려면은 어떤 부분에 신경을 쓰고 좀 챙겨야 하나요? 네,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네. 첫 번째는 적격 증빙을 잘 챙겨야 됩니다. 서류, 증빙 서류. 네. 네. 이 적격 증빙이라고 하는 거는 세금 계산서, 네. 또 계산서, 또 신용카드 결제, 그다음에 직불카드, 현금 영수증 등을 말하고 있습니다. 네, 네. 그래서 거래 금액이 이제 3만 원을 초과 시에는 네. 적격 증빙을 반드시 수취해야 되고요. 접대비일 경우는 이제 10,000원 이상은 적격 증빙을 수취해야 됩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그 작은 거라도 영수증을 반드시 챙기는 습관을 갖고 있어야겠네요. 그리고 이제 금전 등록기 또는 간이 영수증을 받는 경우에도 비용을 인정받을 수는 있는데 네. 이 경우에는 가산세를 2% 부담하게 되어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러니까 이제 소규모 사업자라도 반드시 꼼꼼하게 이렇게 챙기는 습관을 평상시에 갖고 계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절세를 위해서는 이제 적격 증빙 수치가 기본이고요. 네. 적격 증빙이 없이 과다하게 비용을 산입했을 경우에는 그런 경우에 이제 세무조사 대상자로 선정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요? 근데 세무조사 하면은 보통은 이제 소규모보다는 좀 규모가 좀 큰 그런 그 사업장을 대상으로 하는 거라고 보통 생각하기가 쉽거든요. 네. 근데 안 그런가 봐요. 지금 5816님께서도 저랑 비슷한 생각이신 것 같습니다. 질문 주셨는데요. 회사 규모가 작아서 국세청 조사가 나오지 않을 것 같은데요. 개인 사업자도 국세청에서 세무조사를 받기도 하나요? 소득세 신고를 하면서 어떻게 세무조사 준비를 해야 하는 건가요? 이렇게 질문을 주셨네요. 네. 좋은 질문입니다. 저희 회사로도 많은 분들이 이런 질문들을 하고 있습니다. 네. 많은 개인 사업자가 현재 세무조사를 받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1년에 그래요? 한 5,000명 정도가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세무조사는 사업자가 신고한 소득에 오류나 또는 탈루가 있을 때 이제 국세청에서 이를 확인하는 것을 세무조사라고 합니다. 네, 네. 이건 준비를 어떻게 해야 되는 건가요? 기장을 꼼꼼하게 챙겨서 쓰라고 아까 그러시긴 했지만. 네. 그 세무조사라는 것은 개인 사업자에게 질문이나 이제 또 신문을 하고 또 장부와 서류 등을 확인하는 것을 이제 말하고요. 네. 또 회계 장부뿐만 아니라 거래처 조사도 하고 또 금융 추적 조사까지 할 수 있는 광범위하게 이렇게 조사하는 것을 이제 세무조사라고 하는데요. 네. 개인 사업자가 이제 세무조사 대상이 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는 첫째로 이제 매출액이 높은 경우, 보통 한 10억 이상이 되면은 조사받을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적격 증빙, 아까 먼저 얘기한 적격 증빙 수치가 많이 부족한 경우, 그런 경우에 이제 조사 대상이 되고요. 네. 또 현금 수입 업종, 방금 말씀드린 현금 수입 업종, 또 고소득 자영업자에 해당하는 경우, 네. 그리고 또 신고 소득률이 굉장히 낮은 경우. 동종 업종에 비해서 현저하게 소득률이 낮을 경우에 조사 대상이 선정이 되는 경우가 있고요. 네. 그다음에 또 탈세 제보가 있는 경우. 네. 이런 경우에 해당될 경우에 조사 대상으로 선정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네. 이렇게 판단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그럴 경우에는 그런 걸 대비해서 그런 세무조사 혹시라도 추징세액이 나올
그런 걸 대비해서 이제 보통의 그 회사나 기업을 운영하시는 분들은 전문가의 그 조력을 받잖아요. 예를 들면 세무 담당을 하는 직원을 따로 둔다든가 아니면 주변에 이제 이렇게 회계법인이나 세무법인에게 맡긴다든가 그런 그 경영을 하시는 분들이 많잖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면은 세무조사를 받는 분들이 또 있더라고요. 열심히 꼼꼼히 챙긴다고 하는데도 보면은 주변에서 사업하시는 분들 보면은. 지금 대부분의 개인 사업자들은 나는 아니겠지. 또 나는 조사를 받게 될지 않을 것 같은데라는 이런 생각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조사를 대부분 이제 갑작스럽게 이제 받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렇죠. 여태까지 아무 일 없었는데 그렇습니다. 설마. 예. 네. 그래서 이제 그런 분들이 이런 이제 세무조사 준비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는 것을 이제 볼 때 반드시 이제 전문가하고 상의를 해서 하는 것이 절세 효과를 높이는 그런 이제 방법 중에 하나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고요. 또 많은 분들이 이제 전문가한테 맡겨서 조사를 대비를 합니다. 또 기장도 합니다. 그런데 왜 이제 조사가 나오면 그렇게 추징세액이 많을까 이걸 생각을 해보면 대부분 이제 대표님들이 생각하는 그 기업의 회계와 또 국세청이 생각하는 세무 회계가 다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국세청이 보는 관점이 다르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이제 모르는 상태에서 이렇게 추징세액을 받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국세청의 입장에서 바라보는 시각으로 대비를 해야 된다는 말씀이죠. 네, 그렇습니다. 근데 그거는 이제 일반 그래서 이제 그 세무 담당하시는 분들께 그냥 맡기잖아요. 그래서. 그러면 되는 거 아닌가? 일반 생각은 그런데. 일반적으로는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우리가 이제 보면 많은 기업들이 회계 감사도 받고, 또 세무 조정도 하는데, 국세청에서 추징을 당하는 이유는, 이런 기업 회계의 차이를 대표님들이 인식을 못하고, 준비를 못하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 오늘 그 MG 세무조사 컨설팅의 조명기 대표와 함께 종합소득세 신고 관련해서 또 신고 절차 이야기도 나누었고요. 그다음에 이제 세금 관련해서 혹시 이제 추징세액이 나올까 요즘에 고민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서 그와 관련한 또 미리미리 대비하는 그 방법에 대한 이야기도 나누고 있습니다. 저희 음악 듣는 동안에 여러분께서 궁금하신 점 있으면 문자번호 샵 0945 우물정 0945번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S클럽7의 It's Alright 노래 듣고 오겠습니다. 당신의 전성기 오늘 4부 있어도 걱정 없어도 걱정 50플러스라 더 궁금한 돈이 뭐길래 오늘은 종합소득세 신고와 관련해서 신고부터 세금 추징까지 세무 관련 이야기 MG 세무조사 컨설팅의 조명기 대표와 나누고 있습니다. 앞서도 저희가 이제 세무 담당 직원도 잘하고 있다고 얘기를 하고 회계법인이나 세무법인에게 이제 일괄 맡기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느 날 느닷없이 이렇게 추징세액을 딱 맞는다고 할까요? 그런 경우가 있어 이제 놀라는 분들도 계시다는 얘기까지 했는데 지금 질문이 또 들어왔어요. 5816님께서 제가 입시학원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우리와 같은 현금 거래 업종과 관련된 세무조사를 하셨던 경험이 있다면 어떤 점을 주의를 해야 하는지 알려주실 수 있나요? 하셨네요. 네. 개인이 입시학원을 운영하면서 이제 현금으로 수강료를 받고 또 신고를 누락되는 경우 또 그러한 이제 탈루 금액으로 이제 학원장 개인 명의의 부동산을 취득한 그런 사례를 제가 조사한 적이 있는데요. 공공 입시 학원입니다. 그런데 이제 저희가 세무조사를 착수하자 그 원장님이 이제 수강생 기록부 또 수강증 발급 현황과 같은 이제 과세 근거 자료를 다 파기하고 매출액을 이제 파악할 수 없도록 이제 그런 이제 만들었던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수강료를 현금으로 내면 또 10% 할인 이런 이제 걸 해준다는 사실들을 이제 수강생 등을 통해서 이제 확인을 하고 신고 누락한 이제 현금 수익 금액을 찾는 데 집중을 했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이제 그 관리사의 컴퓨터 속에
접근이 통제된 그런 이제 화일들이 있는 것을 확인하고 그것을 이제 파악해서 이제 조사를 했더니 네. 거기에 이제 현금 수납분 매출액이 이제 다 집계가 돼 있었던 네. 이제 그런 사례가 있었고요. 그래서 개인 원장 개인 명의의 계좌로 이제 그 현금 누락한 금액을 받았는데 그 받은 금액을 이제 가지고 부동산을 이제 18억 정도 되는 이제 부동산을 취득한 이제 그런 사례가 있었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이런 경우에는 이제 탈루한 소득 뭐 15억에 대해서 소득세를 10억을 추징을 하고요. 네. 또 이제 조세범 처벌법에 따라서 이제 포탈 3개 상당하는 벌금을 아이고, 네. 또 부과를 하는 네. 그런 사례가 있었습니다. 네. 분명 이제 잘못한 것에 대해서는 당연히 그렇게 추징세액을 맞아야죠.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나는 별로 내가 꼬박꼬박 신고를 잘한 것 같은데 네. 왜 그럴까 이렇게 모르는 경우가 있어. 모르고 네. 또 흔한 말로 몰라서 당했다 이런 표현들도 쓰시는 분들 계세요. 사업하시는 분들 가운데. 그래서 제가 이렇게 생각해 보면 이것도 언제 어떻게 나한테 닥칠 일일지 모르니까 미리미리 좀 대비를 하는 게 필요하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런 네. 얘기를 듣다 보면. 그렇습니다. 네. 부동산을 취득하거나 이렇게 자산이 급증할 경우에는 네. 반드시 그거에 대한 자금, 소득 원천을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네. 그것만 준비를 하셔도 상당 부분 이제 세무조사를 준비하신다 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네. 또 세무조사를 준비하는 것은 반드시 꼭 이제 전문가하고 상의하는 게 네.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네. 그리고 이제 학생들이 모의 세무조사를 이제 이렇게 하듯이 입시를 준비하면서 모의 세무조사 아니라 학생들은 모의고사 모의고사를 준비하듯이 네. 미리미리 이렇게 좀 이제 모의고사를 해서 연습을 하듯이 기업들도 네. 이런 모의 진단들이 필요한 거 아닌가 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상황이 어떻고 어떤 게 문제점인지를 미리 파악하면 네. 대비할 수 있다는 말씀이시군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사람들은 대부분 저희 국민들이 건강검진을 2년마다 받고 있잖아요. 네. 네. 거기 건강검진을 통해서 어떤 이제 질병들을 찾아서 네. 치유하듯이 네. 기업도 한 4년 정도에 한 번씩은 이런 기업 진단을 받아서 점검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거의 절세 효과를 높일 수 있는 중요한 네. 부분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이제 그런 거 알면서도 이제 혼자 이렇게 하다 보면은 또 혼자 하기 힘든 경우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전문가가 필요하다는 그런 말씀이시죠. 네. 지금 이제 질문이 하나 들어왔는데 이건 아주 간단한 질문인 것 같기도 하고 글쎄 잘 모르겠는데 9676님께서 국세청에서 종합소득세 신고 안내문이 안 와도 대상인가요? 사업이 처음이라서 이러셨어요. 네. 신고 안내문을 못 받았을 경우에 네, 네. 홈택스에 들어가서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본인이 신고 대상인지 아닌지를. 네. 그거를 보시고 거기에서 신고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요? 이제 지금 세무조사 관련된 얘기를 이제 잠깐 나누다가 이야기 이제 질문 이제 소개를 해드렸는데 이 세무조사 사례가 또 있나요? 나는 잘하고 있었는데. 네. 그런 대부분은 네. 본인들이 다 잘하고 있다. 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본인들이 잘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네. 실질적으로 이제 조사를 이렇게 이제 들어가면 국세청에서는 조사 대상자 선정을 할 때 이유가 있으니까 선정을 하는 거거든요. 네, 네. 그래서 그 이유를 납세자들은 이제 사업자분들이 모른다는 거죠. 네. 그래서 많은 회사가 실제로 이제 처음에 조사를 나가면 나는 잘하고 있는데 왜 나왔을까? 네. 이런 질문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조사를 해보면 상당히 많은 문제점들을 찾아내고 또 추징을 하고 있는 게 현실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네. 지금 또 예를 들어서 이제 그 현금 거래업종에 계신 분들은 아까 기장이 정말 중요하다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근데 이제 또 일반적으로 또 이제 기업에서는 카드도 많이 쓰잖아요. 네. 근데 카드와 관련해서 물론 업무와 관련된 경비를 써야겠지만 그 카드를 많이 쓰거나 해도 조사 대상이 될 수 있는 건가요? 기업에서? 그 카드를 많이 써서 조사 대상이 아니고요. 네. 사적인 경비를 네. 카드로 이제 회사 카드로 썼을 때 그 금액이 많을 때 문제가 되는 겁니다. 네, 그래서 네. 그게 이제 업무와 무관한 경비라고 이제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데 이제 기장하시면서 이제
잘 준비하셔야 될 게 뭐냐면 가공경비와 업무 무관경비를 잘 구분을 해야 됩니다. 네. 그게 뭐냐면 가공경비란 실제로 지출하지 않았는데 비용으로 넣는 것. 네. 그래서 내가 소모품을 100만 원어치를 취득을 했습니다. 근데 그게 실제로는 소모품이 아니고 네. 장부상의 비용만 처리했을 경우 이런 경우에 이제 가공경비라고 해서 이거는 이제 조사 대상이 될 수가 있고요. 네. 그리고 또 실제로 이제 회사 카드를 이용해서 음식점에서 쓰든 또 뭐 집에서 쓰든 뭐 또 뭐 슈퍼 뭐 이런 데 가서 이제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또 회사 카드를 가지고 이제 백화점에 가서 사용할 수도 있고 네. 또 성형외과에 가서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이런 비용들은 비용에 넣지를 않아야 되는데 이걸 구분하지 않고 다 비용으로 처리를 하는 경우에 이제 네. 이게 업무 무관한 경비를 이제 원가에 넣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이제 조사 대상이 될 수가 네. 있는 거죠. 아주 이거는 상식적인 거다라는 생각도 들지만 네. 또 이렇게 막상 이제 기업을 운영하시다 보면 이런 게 이제 또 놓치는 경우가 있나 봅니다. 네, 네.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예를 들어서 어떤 음식점 사업자가 이제 소득세 신고를 할 때 네. 이제 원가들을 잘 정리해서 신고를 많이 했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국세청에서는 이제 전체 평균을 가지고 소득률을 따져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음식 매출이 굉장히 높은 회사가 원가가 너무 많이 들어가서 소득률이 다른 사업자에 비해서 현저하게 낮은 경우를 찾아낼 수가 있는 거죠. 네. 그러면 그 회사는 그 음식점은 원가가 너무 높다라고 판단을 해서 이렇게 이제 조사 대상으로 선정을 해서 조사를 하게 되는 겁니다. 네. 자, 그러면 이제 오늘 끝으로요. 시간이 거의 다 돼서 개인 사업자들을 위한 소득세 신고의 팁 정리를 해 주신다면. 네. 네. 개인 사업자는 네. 대부분 이제 세금을 적게 나왔다고 좋아할 일은 아니다라고 보셔야 됩니다. 네. 왜 그러냐면 어떤 이유로 이 세금이 적게 나오고 또 어떤 비용이 어떻게 장부에 계상됐는지를 체크를 하셔야 되는 겁니다. 네. 그래서 그런 거와에 상관없이 많은 그 사업자분들이 세액만 적게 나오면 무조건 좋아하는 거거든요. 네. 근데 그거는 옳지 않다. 이렇게 보시고 네. 합리적인 절세라고 하는 것은 내가 어떤 방법으로 어떤 비용을 넣어서 합리적으로 세금을 줄였는지를 체크를 하셔야 된다고 네. 보시면 될 것 네. 같습니다. 그래야지 다음번에 또 그게 또 기반이 돼서 제대로 잘 할 수 있는 그렇습니다. 거겠죠. 네. 네. 그리고 이제 그 현금 영수증을 발급해야 될 대상인 경우에는 네. 잘 체크를 네. 해서 네. 누락되지 않도록 네. 네. 그렇게 신고를 해 주시면 네. 절세할 수 있는 팁이 되겠다. 네. 이렇게 그리고 이제 혼자의 힘으로 어려울 때는 전문가의 조언을 반드시 참고하라는 네, 말씀이시죠. 네. 전문가가 관여를 할 경우에는 수수료가 부담이 되지만 절세 효과는 높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해서 있어도 걱정 없어도 걱정 50플러스라 더 궁금한 돈이 뭐길래 MG 세무조사 컨설팅의 조명기 대표와 이야기 나눴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당신의 전성기 오늘 벌써 마칠 시간이네요. 오늘 끝곡으로 딘 마틴의 조지아 on my mind 띄우면서 물러갑니다. 지금까지 김명숙이었고요. 여러분 오늘이 가장 젊은 날입니다. Georgia